우선 여러분 제 유튜브를 구독해주시고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Q&A를 준비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교대 지망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수학과 컴퓨터 음악에 자신이 없는데 교대에서 기초부터 배우나요? 우선 교육대학교의 경우에는 초등, 중등 수준? 그리고 고등 수준은 약간 이 정도만 배웁니다. 물론 그 부전공으로 수학교육과나 과학교육과를 선택하시면 심도 있는 이론을 배우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론을 배우기보다는 어떻게 가르칠까? 예를 들어 과학교육론이면 과학교육론을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 이거를 적용해서 수업 지도안을 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물론 이과생들에게 유리한 건 맞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따라잡으실 수 있습니다. 부전공으로 컴퓨터 교육과를 신청하시지 않은 이상 엔트리, 스크래치, PPT, 엑셀 이런 거밖에 안 배워서 민아, 너도 할 수 있어. 음악의 경우 화성악, 장조, 단조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실기를 들어가시게 됩니다. 네, 실기도 이제 소금, 단소, 장구 이런 국악들을 배우게 될 텐데 아무래도 예체능은 재능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못합니다. 미술의 경우에는 진짜 재능의 영역이고 특히 여초까지 않습니까?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상대평가고 재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미술 수업은 정말 어렵다. 부전공해서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초등교육학과는 그냥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모두 갖는 전공이고 부전공으로 경인교육대학교에는 14개의 학과가 있어요. 근데 부전공이라고 해서 막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냥 한 학기에 3학점짜리 수업 하나만 추가됩니다. 유아교육학과면 이 유아교육학과끼리만 계속 수업을 듣고 그런 느낌입니다. 부전공이라고 치기보다는 반을 나누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전공끼리 듣는 수업의 비율과 조별과제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합니다. 한 반에 30명 정도 되는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수업을 같이 듣게 됩니다. 조별과제, 모든 수업에 하나씩 조별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과제 주시는 정말 멋있는 교수님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교수님은 개인과제와 조별과제, 수업시험 같이 주십니다. 교대 재밌나요? 앞구르기하고 뒷구르기하고 물구나무 서고 소금 불고 장구 치고 배드민턴하고 배구하고 이런 건 진짜 재밌는데 국어, 영어, 막 사회, 역사, 철학 이런 건 정말 재미없습니다. 이론을 배우는 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내용을 배우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교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등교사가 꿈이라 교대에 가고 싶은 고딩입니다. 만약 임용에 실패하면 교대분들은 어디로 취직 준비하시나요? 우선 초등교사가 꿈이라니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예외지만 교육대학교에 입학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교사를 목적으로 들어온 분들입니다. 교육대학교는 그 특수 목적 대학교라 과가 초등교육학과밖에 없고요. 편입이나 복전, 전과 이런 게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사범대생분들은 다른 학과를 복전할 수 있다면 교대는 전혀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교대 나왔는데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다 또는 임용고시에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직업을 솔직히 말하자면 갖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대학생들은 인턴도 하고 대외활동도 하고 관련 자격증도 땄는데 교대생들은 교육대학교를 졸업하면 교원 자격증 2급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거 가지고는 교육 관련 외에 다른 분야에 취직하기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용고시에서 계속 떨어진다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기간제 교사를 하시면서 계속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사립학교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체드위 국제학교라든지 제주도에 유명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도 교원 자격증 2급 있으시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국제학교다 보니 높은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혹시 약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 관련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명한 국제학교 말고도 사립학교가 꽤 많아요. 대안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도 염두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교에 나왔는데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행정고시를 준비해서 공무원이 되시거나 인스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이런 분들은 마케팅 경력을 살려서 기자 인턴을 하고 계시거나 유튜버로 활동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인교대에서 임용고시 합격률이 50%대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외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를 열어두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외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혹시 교사 외에도 다른 진로를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제가 1학년 때는 주로 교육 쪽 관련 멘토링을 많이 해왔어요. EBS 멘토링, LH 멘토링, 서울론 멘토링 등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해왔고 이제 2학년 때 교생 실습 영상이 팡 뜨면서 SNS나 유튜브 채널도 잘 운영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 관련 대외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대외활동은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진행한 일본 문화 교류 대외활동으로 8박 9일 동안 일본에 방문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홍보하는 그런 대외활동이었습니다. 9월에는 이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일거스 한국어 국제봉사단에서 베트남 호치민에 갔다 왔고 KB 국민은행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준비를 하면서 영상도 꾸준히 올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2025년에는 갤럭시 대학생 서포터즈 5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외활동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3학년 1학기 때 외교부 관련 대외활동을 해서 외교 쪽에도 나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면접까지 다 봤었는데 떨어지는 바람에 사실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그냥 4학년 때 임용고시를 봐야겠죠? 근데 지금 이 8월이잖아요. 제가 12월부터는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4개월 안에 진로 고민을 빨리 해야 되는데 막막하네요. 저도 무엇을 먹고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졸업 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1번 임용고시 합격해서 공교육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 그리고 경력을 2, 3년 채워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하는 해외 파견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지원해서 해외로 나간다. 또는 EBS 강사에 지원해서 EBS 선생님으로도 동시에 활동한다. 2번 사립학교나 국제학교로 진학을 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키운다. 이런 게 있고 인턴 같은 것에 지원해서 외교 쪽이나 국제관계 아니면 문화교류 이런 쪽으로 진로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전 지금 제가 뭘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일단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좋은데 막상 닥치면 무서워요. 도전할 때 어떤 마인드이신지 궁금해요. 도전이라 하면 다양한 대활동에 지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인데 저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도전할 때 대부분 긍정적인 마인드. 날 아니면 누굴 뽑겠어. 아니면 날 떨어뜨리면 그 사람들만 손해지. 과대평가적인 마인드로 도전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신 없이 지원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훨씬 마인드는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교대생들은 일반대 학생만큼 대외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한 번뿐인 대학생활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등의 이유일까요? 가장 큰 목적은 제가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가는 것도 좋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좋고 게다가 이렇게 대활동을 많이 하면 다양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후에 다른 진로로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대학생활 하는 거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대외활동에 열심히 하고 또 학점도 열심히 챙기는 것 같습니다. 교대생 신분으로 대외활동할 수 있는 것들과 대외활동할 때 타 종합대학생에 비해 제약을 받는 점이 있을까요? 교대생 신분으로 가장 유리한 대외활동은 멘토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런, EBS, 삼성 드림클래스 이런 활동 같은 경우 교대생, 사범대생을 적극 우대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교육 관련 활동은 제약이 없는데 예를 들어 일반적인 마케팅 관련 대외활동, IT 관련 활동은 교대생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외활동과 서포터즈라는 게 그 기업이 제품을 홍보하고 싶어서 뽑는 건데 포트폴리오도 없고 그냥 지원을 하면 전 당연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개인 SNS를 키우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개인 SNS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으면 기업도 그것을 보고 이 친구는 전공은 초등교육학과지만 우리의 제품을 더 잘 홍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가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뽑아주십니다.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쌓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새 초등학교도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출산율이 낮아져서 이 진로를 가지는 게 맞을까 고민이에요. 진짜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이 3반까지밖에 없고요. 명단을 작성하면서 아이들을 쫙 봤는데 한 반에 25명밖에 안 되는데 다 한국인인 게 아니라 중국인 친구들이 3명씩 모든 반에 있어요. 학급 구성원의 8분의 1이 중국인 셈이고 이건 가명이지만 무함마드, 중앙아시아에서 온 친구들도 많고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도 정말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근로를 하는 이 학교는 공업단지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특히 안산이나 인천 지역의 공업단지와 가까운 학교들은 학급의 80%가 러시아 학생이라 러시아어 교재로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중국인들이 진짜 대부분인 학교도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학급도 줄어드는데 점점 다문화 학급이 되어가는 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인 걸 알고 계시고 한번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등학생 때 공부를 얼마 정도 하셨나요? 제가 사실 중학교 때도 자유학년제로 시험을 안 받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진도를 따라잡으려고 정말 고생을 했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덕분에 전교 2등, 3등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니까 정말 저는 수상하까지 예습을 하고 갔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적분까지 예습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적이 안 나와서 정말 고생을 했고 제 고등학교 1, 2, 3학년 때를 되돌아보면 물론 1학년 때 코로나이기도 했지만 시험이 끝나거나 방학 때 한 번도 친구들과 놀러 간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저도 정말 후회되는 부분인데 그냥 고등학교 3년 내내 놀지도 않고 계속
미리 예습한 친구들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수능 오답노트하고 교육대학교 결과가 나오는 2월까지 계속 야자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생활 즐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와서 많이 느꼈고 대활동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저처럼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안산 D 자사고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중3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같은 선택을 하실 것 같은가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고장고, 경항고, 안산, 동산고 이렇게 세 학교를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장고나 경항고로 가게 되면 안산은 뺑뺑이란 말이죠. 그런 위험도 있고 제가 졸업하고 나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가 정말 일진이 많은 학교였고 그 과정에서 진짜 학교 폭력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만 두고 생각을 했을 때 고등학교도 이제 뺑뺑이로 가게 되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있었던 애들이 그대로 그냥 같이 고등학교에 가는 거란 말이죠. 뺑뺑이는. 고등학교마저 같이 다니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학교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과고나 영재고 떨어진 애들이 오는데 등급 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했냐라고 하시면 제가 정말 무지했던 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수시, 정시 차이점을 몰랐어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넣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무 고생을 했죠. 물론 등급 따기가 너무 힘들었고 따라하기가 너무 벅찼지만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반 고등학교에 갔으면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요. 고등학교에 가서 다시 돌아간다면 대인관계만 놓고서는 이 학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교대를 가게 됐는지 어렸을 적 꿈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꿈을 향해 가던 중 어려움이 있었다면 뭐였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치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중학교 때부터 꿈은 의사였고 그거에 대해 공부해서 치료를 해보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고 제가 직접 수술을 하면 그래도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의학 쪽의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성적이 반대했죠. 생기부는 다 의학 쪽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생명공학으로 입시 전략을 틀었고요. 원서를 넣는 23학년도 입시가 진짜 의대 열풍이 불었는데 의대에 갈 성적이 안 되니까 생명 쪽으로 많이 트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중앙대 생명공은 뭐 80대 1, 90대 1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서 그래서 수시에서 다 떨어지게 됩니다. 7개 넣었는데 다 떨어지게 됐고 이제 교대 원서 접수 3시간 전에 선생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원서 접수를 하지 않겠냐. 선생님? 이런 쪽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넣어볼래? 이렇게 하셔서 오 좋습니다 하고 넣었습니다. 그때가 12월 31일이었는데 접수하자마자 몇 주 동안 면접 준비 혼자서 하고 면접에 붙어서 교육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전공이었는데 그래서 제 인생은 참 얼렁뚱땅 어찌저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사실 수시에 다 떨어지고 나서 재수를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재수를 결심하고 나서 공부하는 애응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공부 영상 올렸습니다. 독학재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하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나를 감시하자라는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됐고 그러다가 정시에 붙게 돼서 교대 브이로그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진짜 재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